네, 우리나라 살림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가뜩이나 신흥국에서 각종 위기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수지까지 악화되게 되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국가 신용 등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살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9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상반기 재정 수지 규모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간 상당히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살림이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급속히 악화됐다. 그 어느 정도 상황인지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래나 저래나 이제 9월 달에는 예. 국회도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나라 예. 살림과 관련돼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나라 살림이 튼튼한 국가로 알려졌었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이제 재정의 건전국으로 분리되는데 정작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위험수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그런 비관론이 많이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해외에서는 한국이 나라 살림이 튼튼한 국가였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는 이명박 정부까지 재정의 수지의 기조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 균형 재정 쪽에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균형 재정 쪽에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사실 올해 들어서 말씀대로 상반기의 재정 수지 적자가 한 46조 사상 예.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재정 건전국 또 이전 정부까지 균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우려감을 표시한다. 그 자체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그런 각도에서 우려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나라 살림에 대한 어떤 관심은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적자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악화됐는가 이유도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정부 쪽에서는 경기 부양위에서 돈을 좀 일찌감치 많이 풀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있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또 정부의 국가 비와 관련되는 재정의 특성상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재정 지출이 많다기보다는 그만큼 정부의 목적헌대로 세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세수가 상당히 펑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국간 살림이 굉장히 나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면 문제가 됐던 이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이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느냐? 세수가 부족한 게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러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됐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 경기라든가 그리고 우리 상반기에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거래량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고스란히 반영해서 국가의 재정 수입이 아주 감축됨에 따라서 재정 적자가 급속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는 추경 예산 편성 또 상반기 올해 예산에 경기 부양 제한에서 조기 집행하는 관계로 사실 지출 요인이 증대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된 측면도 있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 규제, 귀족 규제 이런 차원에서 경기 부진 이상으로 금융사들의 어떤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 수입이 이렇게 급속히 떨어진 것이 재정 적자가 늘어났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림살이가 안 좋아졌을 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쓰던 거를 줄여야 되고 수입은 늘려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재정 주출을 줄이고 세금 증대를 한다라는 건 사실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적자 확대되면 단기적으로는 지출 삭감. 그럼 긴축이 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재정 정책은 사실 정부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Effect 즉 재정 지출의 투자 승수 효과가 굉장히 다른 통화 정책보다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줄일 경우에는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가 더 떨어지겠죠. 우리 성장률이 이제 2.5% 정도인데요. 여기서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큰 재정 지출을
적자를 축소해서 줄일 경우에는 경기가 더 위축된다 해서 이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대로 증세를 할 경우에는 증세를 할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누구를 증세시킬 것이냐 고민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야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경기라든가 경기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면 결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그 세제 개편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그 재정 적자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재정 적자의 규모 자체가 큰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삼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두 가지 각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긴축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재정 지출을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증세어는 이러한 그 국민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긴 안목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는 또 복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관념이 있습니다는 그러나 경기가 안 좋고 국민이 어려울 때 복지 문제를 지키다 보면 더 큰 문제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지의 공약은 이행하더라도 시기에 맞게 경기에 맞게 유연한 복지 공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악재가 이렇게 터져나온 상태에서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지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유가 없다 하는 상태에서 이 복지에 대한 복지에 대한 강박관념 이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에도 언급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법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잠시 해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은 이미 나라 살림이 악화돼서 위기를 겪었었고요.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재정 위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요? 일단 한국의 그 재정 적자가 악화되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 효과, 위기 극복 효과가 큰 재정 지출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정 적자 확대, 국가 채무 증가,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당하는 문제다. 그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 금융위기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독트린 논쟁이 있었죠. 하나는 하버드대학교의 로커프 교수라는 사람이 재정 적자 확대됐다.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이렇게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로커프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2009년 한국경제TV인가요? 거기서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저기 기억은 2009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처음으로 모셨던 그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얏트에서도 그분이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출 상각시키는 것보다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문제다. 바람직한 정책 대응이다 해서 이게 유명하게 하버드대학교가 프린스턴 대학 간에 경제학과의 순위 싸움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경제학 순위는 더 높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는 논의돼서 이게 유명하게 두 분이 전부 노벨 경제학상 타셨고 또 한국경제TV에서 모실 때도 이 크루만 교수가 당연연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와 프린스턴 간의 대학의 자존심 싸움이다 이렇게 비춰졌습니다는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 자신이 하버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역시 크루만 교수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 채무 속에 오히려 사실상 경기를 부양한다 하는 소위 크루만 독트린을 채택했거든요. 이것이 이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드라기라든가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재정 적자 확대 속에 경기를 부양하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재정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국가 채무가 이제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비관론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아직 괜찮다. 이 정도면 건전한 거다라는 낙관론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 국가 신용 등급 관련해서 지금 뭐 조정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뭐 반응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해외에서 볼 때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도 혹시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요? 민간 문제인데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반기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채무 관련된 재정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동안도 논란이 있었고요. 아직도 괜찮다. 아직 이번에 그 재정 상반기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진 계기로 우리도 위험수에 도달했다 하는 이런 그 논란이 지금 아주 굉장히 그 격렬하게 붙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우리가 국가의 그 채무를 어떤 식으로 어느 기준까지 보느냐 하는 이거를 그 명확히 이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래서 국제적으로 보면은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최강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이렇게 되면 이분은 굉장히 지금 한국의 그 하반기 이후에 예. 여름휴가철 이후에 최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는 시간 관계상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의 개념은 소속 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도 지금 발생한 현실적 채무가 가시적 채무가 있고 앞으로 발생한 묵시적 예비적 채무가 있는데요.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미 발생한 가시적 채무만 듣는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 공공기업의 가시적 채무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최강의 개념은 준정부가 이제 4대 보험 포함해서 준정부가 포함해서 소위 묵시적 채무까지 포함한다. 근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실 비관론과 낙관론도 다 맞을 수 있다. 그러면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국의 재정 건전국이다. 또 상반기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예. 사실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사실 최강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미 우리는 위험 수지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는 11월 달에 정례 회의가 있고 지난주에 사실 S&P가 국가신용을 조정했느냐 안 됐냐 해피니 예. 증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겠습니다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신흥국의 네. 위기 상황의 캐시플로우 문제가 중요합니다. 캐시플로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의 캐시플로우, 다른 하나는 통화의 외화자 유출의 캐시플로우. 네, 외자 유출의 캐시플로우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500억 달러 이상 기록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예. 재정은 캐시플로우가 악화된다. 그러면 11월 달에 지난주에 뭐 국가신용등급의 S&P가 이렇게 상향 조정했다 해서 어떤 증시 전문가가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관계로 해서 이슈가 되긴 해서 정부가 불입을 했었던 이 정례회의가 지금 S&P랑 협의하고 있는 게요. 예. 느닷없이 한국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정부가 이렇게 조기에 불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 캐시플로우를 중시한 점을 감안해 볼 때 11월 달에 그 조정 가능성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 마무리를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뭐 당면 과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정부가 좀 최우선시하고 있는 복지 문제도 풀어가야 되고 둘 다 해결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예. 마이크로적인 민시경제 측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정치당국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사실 거대 4대 거시 목표 간에 서로 상충관계가 있을 때는 거시경제 기조를 잘 잡는 것이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오물딱조물딱하는 정책보다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어떠냐 하면 성장 우선, 경기 우선, 그 다음에 긴축, 분배, 복지 우선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현 정부가 아니는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예.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트레이드 관계를 이해하시면 안 된다. 정책 단계에서는 트레이드 관계를 이해하시면 안 된다. 크루만 독트린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야 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재정 적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상관계, 선순환 관계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너무 복지 캡에 이렇게 해서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복지 캡에서 벗어나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우선하는 것이 4대 거시 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반드시 정부가 고려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적 이익, 사적보다는 공공선을 우선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는데 지역의 이기주의에서 내 지역만 예산을 많이 따라 하면 전체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속에 어떻게 되냐? 다른 지방 정부 지방의 이렇게 국민들은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셰프리 로스의 소위 내시 균형에 따라서 제수의 법칙에 따라서 한쪽 이익이 강조하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이런 쪽이 아니라 서로가 좀 참고 국가의 그 살림을 위해서 사실 국가의 그 경제를 위해서 사실 셰프리 로스의 공생적 서로가 참으면서 공공선을 해는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런 쪽이 이번에 정기국회의 그 예산에 반영해야 사실 한국 경제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달성되지 않고 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의 성장률이 뒤지는 일본에 대한 또 일부에서는 성장의 덫이라든가 중진국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기를 살리는 것과 복지 문제 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기는 상당히 어려운 만큼 그렇습니다. 뭔가 부양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씩 풀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상반기 재정 수지 적자가 46조 원으로 기록이 됐다. 이 시점에서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